CNC 선반, CNC 밀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선반 기능사, 밀링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절반 정도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G코드와 N코드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 그런 코드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치 제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아래쪽에 보면 NC와 CNC의 내용이 나옵니다. 살펴보면은 컴퓨터 뉴머리컬 컨트롤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뉴머리컬이 숫자에, 수치에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이 제어지요. 컴퓨터로 이런 수치 제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NC와 CNC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기에 적합한 기계가 이 NC 기계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균일성,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제조 원가라든가 인건비는 절감이 됩니다. 무인 작업자의 피로 감소,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C 공작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재에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개방 제어 회로는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문제에 그림을 준다든가 이러한 정의들을 주고 골라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반폐쇄 회로 제어 방식입니다. 세미 클로스 루프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속도 검출기라든가 위치 검출기가 나오면 반폐쇄 회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요 용어는 테이블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검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NC 공작 기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반폐쇄 회로 제어 방식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폐쇄 회로, 4번의 복합 제어 회로 한번 비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볼 스크류인데요. 나사의 산 위에 구형상의 볼들을 넣어서 구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꿀 때 사용을 하고요. 마찰 개수가 좋고 정밀도가 높다. 이러한 특징이 나오면 볼 스크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화 시스템에 DNC와 FMS가 나오는데,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메인 기계에서 여러 개의 NC 기계를 통합해서 제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뉴머리컬 컨트롤 또는 플렉시블 매뉴팩처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범용 공작 기계와 CNC 공작 기계를 비교했을 때 유리한 점이 아닌 것. NC 기계는 자동화라든가 대량 생산, 균일한 품질 같은 것이 나옵니다. 1, 2, 3번이 특징이 되겠고요. 4번에 경험이 필요하다. 자, 이 경험이 필요한 것이 범용 선반이라든가 범용 밀링이죠. NC 기계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상식적인 문제가 나오고요. 이번에 서버 기구라는 이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고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랫부분의 해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에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대의 CNC 공작 기계를 직접 제어하는 것. 다이렉트 뉴머리컬 컨트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보면은 CNC 위치 검출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전에 폐쇄회로, 반폐쇄회로, 복합회로, 그리고 요즘에 쓰지 않는 개방회로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3번의 반개방회로, 이런 방식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5번처럼 이런 그림만 보고도 반폐쇄회로, 속도 검출기라든가 위치 검출기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반폐쇄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버 기구, 이런 키워드를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7번과 8번에 보면 수치 제어 공작 기계에서 사용되는 나사는 이렇게 볼나사,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고요. 이런 볼나사의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 1, 2, 3번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4번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 되겠습니다. 효율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NC 프로그래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는 한글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여서 이렇게 언어를 소통하는 것처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안쪽에 치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범용 선반으로 직접 숙련된 기술로 이 제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기계에다가 인식을 시키면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의 형상을 기계가 자동적으로 깎아줍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쓸 때 기역, 리언, 디귿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자음이라고 하고요. 뭐 아야, 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모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합치면 이런 가구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가구를 샀다. 이렇게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마침표를 기준으로 이러한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들이 여러 개 모이면 이런 단락이 되고요. 여러 가지 단락이 모이게 되면은 하나의 글이 되죠. 글 텍스트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은 여러 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워드는 어드레스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에서의 이 단어처럼 이 제일 작은 단위가 이 워드인데 이 워드는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입니다. 최소 지령 단위인데 어드레스와 수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1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 워드입니다. 이 x는 어드레스, 이 10.0 이런 숫자는 수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각각의 워드들이 모이면 하나의 블록을 형성을 합니다. 이 블록은 우리가 한글에서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에는 워드의 개수는 제한이 없고요. 이 블록 앞쪽에 시퀀스 번호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시퀀스 번호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블록의 끝에는 우리가 마침표를 쓰는 것처럼 이 블록의 끝은 EOB라고 하는데요. End of 블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OB로 이런 블록을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 어드레스의 의미라는 것이 나오는데 앞에 이 워드에서 앞쪽에 나오는 것 있죠. 이 알파벳이 어드레스인데 이 어드레스의 알파벳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런 블록의 사용 예시가 나옵니다. 이런 n이라는 것이 시퀀스 번호, g라는 것이 준비 기능, xz는 좌표입니다. 이 좌표의 xz는 절대 좌표, 이런 uw는 증분 좌표 이런 것들 암기를 하시고요. f는 이송 기능, s는 주축 기능, t는 공구 기능, 마지막으로 m은 보조 기능이다. 이 끝부분에 이런 세미콜론은 end of 블록의 EOB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런 블록의 예시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됩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절삭률을 공급을 한다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은 이 보조 기능인데요. 보조 기능은 우리가 M 기능이었습니다. 뒤쪽에 배우겠지만 M08은 절삭률을 틀어주는 것이고요. M09는 절삭률을 오프하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어드레스와 그에 따른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F는 이송, G는 준비, T는 공구 기능이고요. M은 주축이 아니라 보조 기능이 되겠죠. 주축은 S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3번에 일감과 공구의 상대 속도를 지정하는 것은 이송 기능의 F가 되겠죠. 그래서 CNC 선반에서 분당 이송의 mm/min은 G98이 되고요. 회전당 이송의 mm/revolution은 G99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여러 개의 단어, 즉 워드가 모여서 워드와 워드가 모이면은 하나의 블럭이 된다고 했죠. 이 워드의 개수는 제한이 없고요. 블럭의 끝은 EOB로 끝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령 단위를 지령절 블럭이라고 한다. 5번에서 보면 워드의 구성 단위는 3번에 어드레스와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x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 x라는 것은 어드레스, 10.0은 데이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번도 마찬가지 몇 개의 단어들이 모여서 구성된 한 개의 지령 단위를 블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단어, 워드와 워드가 모이면 하나의 블럭이 되는데 이런 지령절, 즉 블럭과 블럭을 구분하는 것은 이 끝에 있는 EOB, End of 블럭,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반에서의 축은 두 개 축, 즉 X축과 Z축을 사용을 합니다. 선반에서도 X축, CNC에서도 X축 이렇게 나오고요. 이 X축은 지름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Z축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나오죠. 요 Z축은 길이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축 X와 Z축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 수직형 밀링 머신이나 또는 수평형 밀링 머신, 이 공구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수직이냐 수평이냐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런 밀링이나 머시닝 센터는 X, Y, Z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직형 밀링 머신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X축은 좌우로, Y축은 앞뒤로, 그리고 Z축은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시험은 선번과 밀링에서 좌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에 대한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 좌표계, 말 그대로 기계에서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입니다. 이런 기계 좌표는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만들 때 기계 제작사에서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좌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전원을 투입하면 일반적으로 먼저 원점 복귀를 하는데, 원점 복귀를 하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원점이 기계 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점의 기호인데, 여기가 0,0이 된다. 이 X와 Z축의 좌표값이 0,0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계의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기계의 원점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기계 좌표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좌표계는 다른 말로 공작물 좌표계인데, 우리가 기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상당히 숫자를 계산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점입니다. 이 임의의 점을 원점으로 정한 좌표계를 절대 좌표계 혹은 공작물 좌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끝부분을 원점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절대 좌표계의 원점은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끝이나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에 선택을 해도 되고 2번에 선택을 해도 3번에 선택을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작물의 끝부분, 1번 부분에 이 점을 0,0으로 놓고 프로그램을 짜면 조금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 좌표계는 예를 들어서 요쯤에 기계 좌표계가 이 좌표 값을 0,0으로 잡을 수 있겠죠. 이것은 기계 좌표계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임의의 점을 여기에다가 0,0을 잡았다. 그러면 프로그램 원점을 이쪽에 잡았기 때문에 절대 좌표계 또는 공작물 좌표계다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원점과 기계 원점이 다르다. 프로그램 원점은 이 점의 좌표가 되겠고요. 기계 원점은 이 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 좌표와 절대 좌표계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비교를 해보면, 기계 원점을 0,0으로 잡으면 이 거리가 직경값과 길이값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좌표값을 계산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절대 좌표계로 이 원점을 여기에다가 잡으면 이 점의 좌표가 0,0이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을 알아내기가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절대 좌표계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대 좌표계는 현재 위치를 원점으로 정한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공구 세팅이나 핸들 이동, 좌표계 설정 등에 이용하는 것을 상대 좌표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 개의 좌표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을 해서 안 되는 좌표계는 기계 좌표계다라고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계 원점을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다. 기계 제작자가 파라미터에 의해서 정하는 좌표계는 기계 좌표계다. 동일한 기계 좌표계를 물어보는데 1번처럼 또는 2번처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3번처럼 기계 좌표계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전원 투입 후에 기계 원점 시 이루어진다. 이게 기계 좌표계가 되겠죠. 4번에 작성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좌표계 혹은 공작물 좌표계가 되겠고요. 2번에 일시적으로 좌표를 제로로 설정할 때 하는 것은 상대 또는 증분 좌표계가 됩니다. 1번은 이것은 좌표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4번에 기계 원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계 원점은 고정된 임의의 지점이다. 기계 조작 시에 기준이 된다. 그리고 원점 복귀 스위치를 이용할 때 이 원점 복귀를 한 점이 기계 원점이 되고요. G28이 원점 복귀를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자동 원점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데, 프로그램 작성 시 기준이 되는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 이 공작물 좌표계가 절대 좌표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5번에
프로그램 원점과 공작물의 한 점을 일치시킨 좌표계를 우리가 공작물 좌표계 또는 절대좌표계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공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을 좌표계로 잡아서 이 점을 0,0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한 끝점과 프로그램의 원점을 일치하는 것을 공작물 좌표계 또는 절대좌표계다. 6번에서 동일하게 물어보는데 이것은 공작물 좌표계다. 이것과 이것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7번에 기계상에 고정된 임의의 점이다. 이것은 기계 원점, 기계 좌표계가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을 해서 안 되는 점을 기계 원점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지령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NC 선반이나 머시닝 센터에서 절대 지령과 증분 지령이 있습니다. 이것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지령은 종점의 위치를 절대 좌표계의 위치로 지령하는 방식이다 라고 나오고, 중요한 것은 좌표는 X와 Z를 사용한다.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증분 지령은 이동 시작점에서부터 종점까지의 이동량을 지령하는 방식이고, 좌표는 U와 W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G01로 수정을 해서 G01이 절삭을 하는 명령어인데, 여기 X의 좌표계, Z의 좌표계를 쓰면 절대좌표, 또는 U와 W의 좌표계를 쓰면 증분 지령이다 라고 일단 1차적으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CNC 선반에서 여기 X축과 Z축의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A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 지령은 끝점의 좌표만 알면 됩니다. 그 A점의 좌표는 X의 좌표가 여기 해당하는 점이 50과 250이 되겠죠. X의 좌표가 50, Z의 좌표가 250이 됩니다. 하지만 B점의 좌표는 X에 해당하는 점이 여기 보면 X의 좌표계 80, Z의 좌표계가 100이 되겠죠. 이렇게 먼저 적어놨을 때 절대 지령은 끝점의 좌표, 즉 A에서 B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끝점의 좌표는 B점의 좌표 G00이라는 것이 급속 이송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이동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공구의 끝이 있는데 A점에서 B점으로 공구의 위치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절대 지령은 G00 하나의 워드죠. G00 X와 Z의 좌표 값을 적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증분 지령은 여기 U와 W를 사용하면 증분 지령이다라고 알면 되는데, 이 증분 지령이라는 것은 이 A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할 때 X는 30만큼 플러스가 되고요. Z는 150만큼 플러스가 되죠. 50에서 80으로 이동을 하려면 30이고요. Z에 100에서 250으로 이동을 하려면 이 150만큼의 이동량이 있습니다. 절대 지령과 증분 지령을 혼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절대와 증분을 이렇게 혼합을 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CNC 선반에서 절대와 증분 지령의 예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머시닝 센터도 동일합니다. 머시닝 센터는 MCT를 머시닝 센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절대 지령은 종점의 위치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이 증분 지령은 시작점에서부터 종점까지의 이동량을 지령하는 것입니다. 이 사용 예시를 보면 CNC 밀링에서 G90은 절대 지령을 의미하고요. G91은 증분 지령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G00으로 급속 이송을 하는데, 이 X와 Y를 이용을 하면 절대, U와 W를 사용하면 증분량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워드에서 X 뒤에 수치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10이라고 나오면 이 10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X 뒤에 10.0 혹은 X 뒤에 10점 이렇게 생략을 해야지만 기계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NC 기계에서는 항상 뒤에 이 소수점을 찍는 습관을 들여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 뒤에 1과 1점은 다릅니다. 1이라고 하면 CNC 기계에서 1000분의 1mm, 즉 0.001mm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뒤쪽에 반드시 소수점을 붙여야 되고요. 1점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1.0과 동일한 의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 0은 생략을 해도 되고 기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령을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가로가 X축이고 세로가 Y축은 CNC 밀링 또는 머신 센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좌표값을 먼저 적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점은 X좌표가 20이고 Y좌표는 10이 되겠죠. 그리고 2번 점은 대응하는 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X좌표는 10이고 Y좌표는 30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먼저 절대지령은 끝점의 좌표만 알면 됩니다. 1번에서 2번 값으로 갈 때 2번 값의 끝점의 좌표 절대지령인 G90 그 다음에 급소기성 G00 써주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점의 끝점 좌표 X와 Y의 좌표 X10.0 Y는 30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면 된다. 하지만 증분지령은 이동량이기 때문에 자, X는 10에서 20으로 플러스 10만큼 이동을 했고요. Y는 10에서 30만큼 플러스 20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분지령은 G91 증분지령인 워드를 써주고요. G00 여기 X와 Y가 나온 값에 X가 아니라 U와 W를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와 W는 증분지령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좌표의 지령 방법 중에서 현재 공구의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방향의 좌표값 A점과 B점이 있다고 했을 때 끝점의 좌표가 아닌 A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좌표값을 입력하는 것은 증분지령이다. 그래서 증분지령의 어드레스는 U와 W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끝점의 좌표계는 절대지령이고요. X와 Z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CNC 선반에서 지령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쪽에서 3번 CNC 선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절대지령은 XZ, 증분지령은 UW입니다. 그리고 3과 4번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인데 프로그램의 작성 시에는 절대지령과 증분지령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블럭에 지령할 수 없다. 이것이 틀린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절대지령이죠. 예를 들어서 뭐 U10점, W10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은 U와 W를 썼기 때문에 증분지령이 됩니다. 하지만 X와 W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G00, X10점, W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지령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U와 Z를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섞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 좌표계의 이동 위치를 지령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 절대, 증분, 혼합 방식은 있는데 잔여 지령 방식은 없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6번과 7번을 보면 프로그램의 원점을 공구 끝부분, 이 부분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0,0입니다. 그럴 때 A점의 좌표로 오른 것은 이 A점의 좌표를 우리가 살펴보면 A점의 좌표를 먼저 적으세요. 선반에서는 지름 방향을 X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 방향을 Z축이라고 합니다. X방향은 지름 방향이고요. Z방향은 길이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지름 방향의 X축은 항상 직경, 즉 지름의 치수를 적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A점의 치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부분의 지름이 50입니다. 그런데 R10mm라는 이 라운드 값이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도 R10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 A 부분의 원통의 지름 값은 50에서 10mm와 10mm를 뺀 X값은 30mm가 되고요. Z값은 길이 방향이기 때문에 Z값은 0mm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좌표값을 먼저 적어주면 절대 좌표 X값은 30mm가 되고요. 30점, 길이 방향의 Z값은 0점 이렇게 적어준 것이 A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과 동일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30점과 30.0은 동일한 수치값이 됩니다. 하지만 30은 다르다라는 것, 뒤에 소수점을 찍냐 안 찍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번도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공작물 원점을 기준으로 요 점이 0,0이 되겠고요. 이 지름값, 요 지름값은 동일하게 아래쪽에 라운드도 R10mm가 있기 때문에 X방향으로는 이 지름값인 30mm가 되고요. Z방향은 0이 됩니다. B의 값은 이렇게 가공을 했을 때 원호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요. B점의 좌표를 적어보면은 지름값
x 좌표값인 지름값은 이 지름값이 50이 되겠죠. 50이 되고 이 z의 값은 뒤쪽으로 가면 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z값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원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물 좌표계 0에서 이 라운드 값이 10mm이기 때문에 이쪽 거리가 10mm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0mm가 나온다라는 것, B점의 좌표를 먼저 적어준다고 하면 G02는 시계 방향의 원호 가공인데요. 이 G02를 적어줄 때는 라운드 값과 피드 값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저 뒤쪽에 가면 배우기로 하고요. 좌표계 값은 보기를 보면 UW가 아니라 X와 Z 좌표계를 사용하면 이것은 절대 좌표계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좌표계는 끝점의 좌표계를 적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끝점의 좌표계인 B점의 좌표계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B점의 좌표계는 X 방향으로 50mm, 그 다음에 Z 방향의 좌표계는 마이너스 10mm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찾아보면 X에 50mm, Z에 마이너스 10mm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라고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어드레스의 알파벳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좌표계 그리고 절대 지령과 증분 지령의 값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